재밌게 있던 작품들이 드디어 완결이 났습니다. 최신 완결 웹툰 추천해드릴게요. 주인공의 구원자가 될 운명입니다.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다 죽는 단역이 된 주인공,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건 외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다짜고짜 잡고 매달리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눈치를 챈 할아버지 덕에 집을 벗어나고 외가로 가게 되죠. 거기서 외삼촌과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잔뜩 받고 학대받은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악이라고 해서 어린 짓을 하지 않고 아주 똑부러집니다. 거래도 하고 야무지게 행동하는데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기도 해요. 사람을 워낙 못 믿어서 주변 사람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런 고구마가 길진 않습니다. 주인공은 또 원작을 바꾸기 위해서 소설 속 남주를 성장시키기도 해야 하는데요. 뒤에서 정체를 숨기고 지원을 해주는 키다리 아저씨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런 점도 재밌었어요. 유감을 플러스 쌍방 구원물, 로맨스까지 완벽하고 결말까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다정한 그들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공국의 백성을 죽인 사악한 마녀라 불리는 주인공. 하지만 사실 모든 건 그녀를 질투하는 엄마의 조작이었고 오해조차 풀지 못한 채 공국의 왕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녀를 증오하는 공국의 사람들에게 죽을 거라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남편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해주고 지켜줬죠. 비록 전쟁이 일어나 남편은 죽고 말지만 다행히 획이 이번 생엔 나를 사랑해준 그를 지켜주기로 하죠. 주인공 엄마와 나라가 진짜 쓰레기입니다. 악마나 다름없어요. 남주 형도 죽이고 백성도 다 죽이고 어떻게든 머리 굴려가면서 여주 괴롭히고 진짜 짜증나는데 그래도 고구마가 심하진 않습니다. 전개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초반부터 짜임새 있다고 느꼈어요. 캐릭터들 모두 각자 개성이 있고 입체적이고 소모품으로 쓰이지 않더라고요. 순애남주의 착각 로맨스도 존맛탱, 흑막을 버리는데 실패했다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데려온 은발의 노예가 알고 보니 미래의 마탑주의 소설 속 최종 흑막, 게다가 주인공을 잔인하게 죽이는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상처만 치료하고 놓아주려 했건만 5년이 지나도 그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죽지 않기 위해 그를 잘 대하지만 훗날 원작대로 가문 모두를 몰살한 남자, 그리고 그녀를 납치해 마탑으로 데려가는데요. 살짝 가벼운 피폐물, 집착 순애남과 덤덤 여주의 로맨스입니다. 두 주인공 모두 감정이 없는 완전 T 100%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감정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담담해요. 초반에는 대체 왜 남주가 여주에게 집착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후반부에 각자 감정을 깨닫고 폭발할 때쯤에 진짜 재밌습니다. 계속 주인님이라고 하는 것 좀 오글거릴 때도 있고 여주도 무슨 일이든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라 어색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악녀가 길들인 짐승입니다. 훗날 폭군이 되는 소년을 주어서 세뇌시켰다가 죽는 사이코패스 악녀에 빙의한 주인공, 게다가 빙의한 순간은 이미 납치는 했고 세뇌가 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이대로면 죽을 게 뻔하니까 그의 세뇌를 천천히 풀고 정신이 돌아올 때쯤 곁을 떠나 도망치기로 하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제 갈 길 갈 줄 알았던 남주는 몇 년이 지나 황제가 되어 다시 그녀에게 집착을 시작하죠. 집착남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집착은 하지만 그렇게 피폐하지는 않은 귀여운 집착남이에요. 나중에는 물론 한 마리 강아지가 되어버리지만 집착하는 과정도 재밌고 둘이 꽁냥꽁냥도 맛있습니다. 잠겨 죽어도입니다. 네이버 웹툰 가히 최고의 집착녀, 어린 시절 고향에서 인어를 만난 주인공, 외톨이였던 둘은 서로를 이해하며 유일한 친구가 되지만 주인공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헤어지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는데 세면대에 물에서 등장합니다. 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날 수 있고 듣고 볼 수 있는 인어, 평범한 애정인 줄 알았던 인어의 호감은 점점 집착과 통제가 되어가는데요. 보기 시작하고 하룻밤 만에 쭉 읽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디서 배웠는지 인어의 가스라이팅 실력이 대단합니다. 너무 무서운 만큼 이 녀석에게 어떻게 벗어나게 될까, 벗어날 수는 있을까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물이 있는 곳에서는 감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진짜 무서워요. 물은 없는 곳이 없잖아요. 피폐 집착물 보고 싶으시면 추천드립니다. 청춘 계시록입니다. 외삼촌에게 큰 사기를 당한 주인공 가족, 한편 동네에서 가장 큰 사이비 종교 천년 재림교도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주의 아들이 주인공 집에 찾아와 동거까지 시작했는데요. 초반 극단적인 설정에 비해 스토리가 살짝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얼굴이 개연성, 꽁냥꽁냥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얼굴,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설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애정행각을 보면서 그냥 미소 짓는 게 이 작품의 기획 의도요, 설정입니다. 108명의 그녀들입니다. 제국을 세운 마녀이자 초대 황후 대사,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황제로 세우고 내기를 제안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108명의 여자들 사이에서 5년 안에 자기를 찾아내면 마녀의 힘과 영생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 곁에 남겠다는 내기죠. 한편 대사를 존경했던 마녀 아리투도 대회에 참가하는데 인간 때문에 마녀의 힘을 잃는 걸 이해할 수 없던 그녀는 대사를 찾아내 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겁니다. 108면 중 누가 대사인가? 그게 초반에 밝혀지면 긴장감, 흥미가 떨어질 거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알려주거나 긴장감이 없으면 처질 겁니다. 소비 속도가 빠른 로판에서 그렇게 위험한 설정인데 이걸 정말 쫀득하게 잘 풀어내신 작품이에요.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고 미스터리도 터지고 누가 대사인가, 예인가 제인가 정신없는 전개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재밌어요. 눈먼 짐승의 목줄을 쥐었다입니다. 소설에 빙의한 주인공 로나는 전쟁 중 시력을 잃고 폐인이 된 원작의 남주, 그의 사용인이 되어 삶의 의욕을 잃은 그를 보살펴 구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원작 엔딩을 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원작 여주와 그를 이어주려 노력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원작 여주가 나타나지 않자 약의 효과가 떨어지기 전에 결국 로나가 남주의 눈을 고쳐주고 맙니다. 틀어지는 전개 속에 그녀는 소설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일단 그림체가 아주 괜찮습니다. 초반 중반 모두 괜찮았고, 그리고 마지막 전개까지 깔끔히 잘 끝난 편이에요. 75화밖에 안 되니까 쭉 한번 달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밌는 작품만 추렸으니까 볼 거 없으시면 골라서 봐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리앱이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계세요.